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?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던져보죠. 근데 이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뜻밖의 도구들을 좀 꺼내볼까 합니다. 바로 윤리학, 수학, 그리고 카오스 이론이에요. 네?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고요? 맞아요.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모든 탐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하잖아요.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.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윤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. 그저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. 내 삶의 원칙은 뭔지, 내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그 과정을 탐구하는 거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윤리학이라고 하면 왠지 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학문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윤리를 공부하면요, 우선 나 스스로의 원칙이 서니까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요. 이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.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 윤리나 기후변화 문제같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딜레마가 많잖아요. 이럴 때 윤리학이 우리한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.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의문이 들죠. 아니, 감정이나 가치처럼 이렇게 복잡 묘묘한 도덕의 세계가 어떻게 차갑고 엄격한 논리의 세계인 수학이랑 만날 수 있다는 걸까요? 이건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. 겉으로 보기엔 정말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죠?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학문은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아주 깊고 단단한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일관된 원칙에서부터 차근차근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도덕 철학과 수학적 원리 사이에 숨어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끄집어내 보겠습니다. 자, 네 가지 핵심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첫째, 수학이 몇 가지 당연한 진리, 즉 공리에서 모든 걸 증명해내잖아요. 윤리도 똑같아요.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같은 대원칙에서 시작하죠. 둘째, 공리주의는 아예 행복의 숫자를 매겨서 도덕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. 셋째, 게임 이론은 협력하는 게 결국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죠.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, AI 윤리에서는 알고리즘이 과연 공정한가를 통계 수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윤리적인 주장에 얼마나 단단한 뼈대를 제공하는지 알 수 있죠. 바로 이겁니다. 벤담의 공리주의가 흥미로운 점은 복잡한 도덕적 선택을 이렇게 간단한 계산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.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 아래서 말이죠. 어떤 행동이 가져올 쾌락의 총합에서 고통의 총합을 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플러스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. 말 그대로 도덕을 방정식으로 푼 겁니다. 자, 이제 한번 크게 도약해 보겠습니다. 수학의 질서 정연한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의 세계로 뛰어들어 볼 텐데요. 이 혼돈 이론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윤리를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시죠. 카오스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나비 효과와 책임감의 윤리입니다. 에이,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. 카오스 이론 앞에선 정말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. 나의 아주 작은 선택,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예측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.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. 두 번째는 프랙탈 구조의 자기 유사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작은 조각이 전체의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한 개인의 도덕적인 상태가 곧 그가 속한 사회 전체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? 네, 맞습니다. 수신제가 치묵평천하, 즉 자기 자신을 먼저 닦아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그 동양 고전의 지혜를 현대과학으로 다시 해석한 것과 같아요. 카오스 이론이 정말 멋진 점은 질서라는 게 꼭 위에서 누가 강요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. 혼돈처럼 보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스스로 조화로운 질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결국 정의로운 사례는 법이나 규칙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적인 윤리적 행동에 달려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카오스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겸손의 윤리입니다. 미래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
나만이 옳다는 독단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.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수정해 나가는 자세.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동양의 운명론, 바로 사주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. 아마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겁니다. 우리는 보통 사주라고 하면 뭔가 신비주의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1월 복잡계 과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한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.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로 전체를 설명하는 일종의 시스템 지도로 보는 거죠. 놀랍게도 카오스 이론의 핵심 원리들이 사주의 논리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첫째, 생년월일시라는 그 한 점이 그 사람 인생 전체 무늬를 반복하는 프랙탈 구조와 비슷합니다. 둘째,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. 이건 초기 조건의 민감성으로 설명할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의지에 따라 막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엔 타고난 기질이라는 어떤 범위 안으로 되돌아오려는 경향이 있잖아요. 이게 바로 모든 것이 결국 특정 궤도로 끌려 들어가는 카오스 이론의 이상한 끌개라는 개념과 아주 유사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. 당신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니에요. 당신이라는 이 작은 프랙탈 조각이 어떤 도덕적인 모양을 갖추는가에 따라서 우리 사회라는 이 거대한 그림의 무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재료인 셈이죠. 오늘 우리는 윤리, 수학, 그리고 카오스라는 독특한 도구들로 우리 삶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탐험해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. 당신의 모든 선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나비의 날갯짓과 같습니다. 당신은 그 날갯짓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